네, 안녕하세요. 네, 창업의 신 이용구입니다. 네, 오늘은 중앙일보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재밌는 기사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통용되는 현상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현상도 아마 함께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의미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중앙일보의 기사인데요. 오늘 2020년 1월 26일 오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면 눈치 보며 화장실 혼밥 끝났다. 네, 집단주의 일본을 뒤집는 솔로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충은 충자는 벌레 충자는 아니고요. 충실하다 뭐 이제 그런 의미인데 솔로에 충실한 하는 솔로충이라는 이런 키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화장실에서 밥 먹기. 화장실에서 왜 밥을 먹을까?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에 밥을 먹는 사람은 좀 별로 없을 텐데 일본은 그게 좀 창피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혼자 화장실에서 밥을 먹는다는 뜻 같은데 일본어로 벤조메시란 말인데 들어보셨나요? 10년 전쯤에 일본 언론들이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앞다투어서 보도하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일본 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도시락을 까먹는다는 뜻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뭐 혼자 밥 먹는 거를 좀 쑥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서 사실은 초코파이를 이불 속에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화장실을 가서 화장실에서 사실 그 초코파이를 몰래 까먹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고참들이 이제 보면 혼날까봐. 무리의 질서에 따르길 강요하고 남의 눈에 띄는 행동을 금기시하는 일본의 집단 우선주의 문화가 만들어낸 슬픈 현상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일본은 변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 아주 흔합니다. 뭐 그렇죠, 당연히.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 혼자 그 밥 먹는 그런 그 구역을 좀 만들어 놓기도 했잖아요. 독서실처럼. 사실 우리나라 일본의 이런 혼밥의 문화는 일본에서 온 거기 때문에 뭐 일본의 이런 기사들은 사실 뭐 생소한 것은 아니죠. 뭐 가라오케, 노래방도 술집도 혼자 오는 손님들을 위한 1인용으로 변신 중이고요. 뭐 우리나라 뭐 노래방도 현재 그렇게 또 가구도 있습니다. 혼자인 인생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이 최근 일본의 이런 변화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전통 가족의 해체와 1인 가구의 증가로 혼자 노는 문화가 확산되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지만 그 중에도 일본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평했습니다. 집단의 일체화하기를 강요하는 답답한 일본의 사회 분위기에 대한 젊은 층들의 반감이 솔로 문화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솔로에 대한 문화는 계속 확산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일본은 조금 더 뭐 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층의 시대가 온다. 솔로층이 아니고요. 솔로충의 시대가 온다. 솔로에 충실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뜻인데 뭐 약간 좀 서글픈 뭐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 1인 가구를 오이토리사마라고 부릅니다. 원래 음식점 등에서 혼자 온 손님을 직칭하던 말인데 아예 싱글을 가리키는 말, 특히 싱글 여성을 뜻합니다. 그걸 가리키는 말로 자리 잡게 된 건 올해입니다. 솔로충. 여기서 오해를 좀 금지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벌레 충자가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충실하다의 충을 혼자라는 솔로와 합쳐서 혼자 있는 시간을 충실하게 즐기며 보내는 사람을 뜻합니다. 일본 생애 미혼율 추이를 한번 좀 볼게요.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연애도 특히 또 결혼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사회 문제의 하나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50세까지 결혼하지 않는 비율인 생애 미혼율, 이건 이제 50세까지가 기준인데 이것이 높아지고 출산율은 당연히 결혼하지 않으니까 하락세로 가고 있다라는 뜻. 2017년 기준에 1.44명이네요. 뭐 우리나라 사실 그 출산율은
1 미만입니다. 한 명 미만이에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하죠. 1인 가구 비율은 1995년 25%에서 2017년에는 35%로 껑충 뜁니다. 무려 18년 만에 10% 급증하는 거죠.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 광고회사 하코토의 트렌드 분석가 아라카와 카즈히사는 그 일본의 충격이라는 책에서 2040년이 되면 20년 뒤에네요. 일본 1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혼자 살아가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이어 초솔로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인데요. 혼자 사는 것이 표준이 되는 이 시대에는 사회제도 또 경제활동의 근간이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재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뭐 솔로 현재 2020년인데요. 2019년 솔로 가구가 1인 가구가 약 한 29% 정도 됩니다. 통계청에서는 2035년도에는 뭐 35%까지 증가한다고 했는데 1인 가구가 지금은 더 빨리 증가하는 추세로 봤을 때는 2035년까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35%의 1인 가구 비율은 조금 심각합니다. 혼자 놀기의 달인이라 자부하는 당신, 자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 뭐 1단계는 혼밥이고 뭐 2단계는 혼술이고 3단계는 뭐 혼고기, 혼이 야끼니쿠라고 하는데 우리가 3단계까지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 즐기시는 이 솔로족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본에는 제가 6, 7년 전에 갔을 때 이미 물론 일본은 그 전부터 그렇겠지만 작은 1인용의 화로를 팔고 있더라고요. 동경에서. 사실 그걸 좀 가져오고 싶었었는데 아무튼 그런 1인 혼자서 화로구이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1인 혼고기, 일본의 혼야키니쿠라고 하는 뭐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도 아마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혼자 이제 밖에 나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건 사실 용감한 거지만 최근에 배달의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뭐 갈비라든지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장 배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뭐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문화가 됐기 때문에 굳이 사실은 고깃집에 가서 혼자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만약에 이 배달의 문화가 좀 발전이 되지 않았다면 뭐 혼자 고깃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는 혼고기의 문화는 아마 더 확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단계가 혼노래방, 혼자 노래방 가는 건데요. 최근에는 뭐 코인 노래방이 뭐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노래방 가서 즐기는 일은 사실 어찌 보면 뭐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단계 혼밥, 2단계 혼술, 3단계 혼고기, 4단계 혼노래방인데 이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뭐 특이하거나 대단하거나 이제 뭐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5단계는 혼여행인데 혼자 여행 가는 것은 요즘에 이제 유튜브도 혼자 캠핑을 즐기는 그런 솔로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혼자 여행하고 혼자 캠핑하고 혼자 온천하는 이게 이제 5단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늘어나는 노년 히토리 사마 뭐 이렇게 소제목이 있는데요. 기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초솔로 사회를 혼자 놀기를 즐기는 젊은이들로 가득한 사회로 상상하는 건 실수입니다. 초솔로 사회는 초고령 사회의 결과물이니까요. 일본은 201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27.7%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이들 중에는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별했거나 이렇게 1인 가구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한 고령 여성들이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 1인 가구는 2000년에 303만 가구였는데 2015년도에는 무려 563만 가구로 거의 2배 정도에 달하는 수치로 껑충 뜁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남편은 65세, 아내는 60세인 퇴직 부부의 경우에 많이 주네요.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을 포함해서 매달 나라에서 평균 19만 1880엔, 약 한 20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런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노후를 보내는데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개인 자산을 합치면 일정 정도의 소비 능력을 갖춘 노인들이
많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고령 싱글족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산업 역시 다양하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수석 컨설턴트의 말에 따르면 일본의 노인들은 아직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인 저항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솔로 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놓으면 고령자들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뭔가 좀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유럽은 이미 솔로 사회가 이미 됐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주로 얘기했지만 초솔로 사회는 결국엔 전 세계에 닥쳐올 미래의 어떤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럽은 앞서서 초솔로 사회에 도달했는데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국제사회 보장 리뷰에 실린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세계의 대응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요. 스웨덴이 대단합니다. 스웨덴이 1위인데 무려 1인 가구의 비율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6.5%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스웨덴의 가구 중에서 절반의 이상이 혼자 사는 가구라는 뜻이고요.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 이미 40%를 넘어선 국가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1인 가구 소득과 국가별 1인 가구 비율을 보면은요, 1인 가구 소득별 비율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제일 많습니다. 35.7%고요. 두 번째 많은 구간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24.6%, 그 뒤를 이어서 300에서 400만 원 미만이 17.1%로 1인 가구 소득별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국가별 1인 가구 비율을 보면은요, 노르웨이가 47.5%, 덴마크가 43.5%, 핀란드가 41.7%, 일본이 34.5%. 일본은 2015년 기준이고요. 34.5%가. 그리고 한국은 28.6%.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미국은 27.9%로 이런 수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2019년 기준에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29.8%. 이제 30%에 육박을 했습니다. 20년 후에 3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중앙일보에는 써 있지만 통계청에서 이미 발표한 자료에는 2035년도에 35%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그 추세 현재 2019년 작년에 29.8%라는 건 30%니까 이미 이 속도는 굉장히 지금 빠르고 있다는 거라서요. 사실 2035년 안에 35%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강한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올해 초에 관계부처 기관과 함께 1인 가구 정책 TF팀을 꾸려서 종합적인 1인 가구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튼 그 1인 가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어렵지 않게 살 수 있게끔 정부에서 어떤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사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상을 받고 또다시 이제 기생충이 이미 우리나라 상영관에서는 다 끝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본에서도 그 기생충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사실 이 기생충이 놀라울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의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괴리감이 꽤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빈부의 격차나 아니면 잘 먹고 잘 먹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모든 인구가 느끼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많아진다는 뜻은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독거노인이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자식들이 혼자 사는 그 노인분들을 돌보면 좋겠지만 또 환경이 그렇게 정신적인 환경이라든지 경제적인 환경이라든지 어떤 이런 문화적인 환경이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는 그런 시대 도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나 혼자 사는 젊은이들, 혼자 사는 또 중년들을 위한 어떤 사회적인
보장제도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오늘 그 중앙일보의 이형희 기자라는 분께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일본과 또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수치를 보여주면서 기사를 내주셨는데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환경, 1인 가구로 인해서 모든 식문화도 사실 크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사가 굉장히 좋았고요. 일본의 어떤 그 1인 가구의 문화가 한국으로 오면서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은 7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지금 일본은 어느 정도 정체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사실 불경기에 있긴 합니다만 어떤 그런 IT가 특히나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배달 어플 IT가 굉장히 발전이 되면서 올해 일본보다 훨씬 더 그 발전되는 속도가 좀 빠른 격차는 있지만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인 가구를 겨냥할 그런 창업 아이템과 또 어떤 사회적 보장 제도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려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중앙일보의 기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